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주요 기업들의 모멘텀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윤진 블랙펀트 에쿼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중국 증시 상장 종목이죠. 이 로봇 청소기 종목 같은데 베이징 로보락 테크놀로지 가져오셨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 모멘텀이 지금 있다고 봐야겠죠, 사실. 네, 사실 로보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주부분들이 더 많이 아실 정도의 기업인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로보락이 이제 로봇 청소기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예. 네, 이 친구들이 사실 성장했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7년 동안에 가장 고속 성장을 많이 했고요. 최근 2년간의 매출이 거의 이제 3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만큼 굉장히 공격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했던 거는 어쨌든 중국 내부에서의 내수 시장 자체가 사실 로봇 테크놀로지가 성장했던 시장 구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매출적인 기반은 인텔 내부에서 쓰이고 있는 사실상 로봇 청소기 기반으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성장세를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랑 같이 외부 협력하는 방식으로 외부의 잔디깎기 관련된 그런 로봇 청소기 업체의 기존 역량을 좀 확대한 이제 로봇을 출시하게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기술은 라이더에 대한 기술입니다. X1이라는 라이더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외부에서 잔디깎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적으로 오락기에 진출하는 방식은 사실상 라이더 시스템을 탑재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CES에서도 출시했던 모델들을 좀 보시면은 사실상 이제 자율 휠 드래그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반으로 한 로봇 청소기 외의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이제 지금 최근에 출시를 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자율 자동화된 공정화 자동화에 투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실질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그 과정의 중추 단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 내부에서 이런 로봇들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한 5개 정도로 하이테크놀로지 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좀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들이 가장 집중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동시에 매출적인 성장이 가장 두드러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로봇 청소기 시장은 로보락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힘이 되게 셌었고 미국의 아이로봇이 그래도 견제를 해왔었는데 맞습니다. 파산 신청을 지난달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질문이 뭐냐면 로보락이 그 시장을 다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중국의 다른 업체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상황이냐, 이게 지금 모멘텀 봤을 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봐야 됩니까? 사실 단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지만 단가적인 부분들이 지금 로보락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하이밸류를 원하는 그런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더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 시장이 적합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로보락이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이제 주행 성능 부분이나 혹은 이제 기계팔까지 도입해가지고 로봇 청소기 시장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오히려 지금 삼성이나 LG보다도 더 혁신적인 모델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소비자들한테도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아이로봇이 빠져나온 그 시장에 대해서 들어가는 시장 비율, 점유율로 따졌을 때는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이 기업이 로보락이, 네, 로보락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죠. 반갑네요. 제가 최근에 스페이스X CEO한테 메일 보냈었거든요. 이 상장을 아직 안 했거든요. 스페이스X라는 우주 기업이. 네. 여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비상장주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기업 중 하나인데, 사실 이제 DXYZ라는 데스티니 100이라는 기업 폐쇄형 펀드입니다. 폐쇄형 펀드 방식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나부 측정 비율을 볼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ETF처럼 사실 나부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에 대한 평가 가치를 토대로 나부 비율을 사실상 가격처럼 고시를 해주고, 이 가격을 토대로 지금 상장되어 있는 데스티니 100에 대한 평가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매기고 우리가 이걸 비교를 하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 이걸 통해서 이제 평가 가치를 볼 때 최근 들어서 이제 스페이스X가 워낙 좀 평가 가치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한번 튀는 현상이 발생하긴 했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나부 비율의 한 370% 나부
나브라는 게 순자산 비율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순자산에 대한 비율 평가인데 그거 대비해서 370% 정도의 주가 밸류에이션을 평균적으로 형성을 해왔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가격이 좀 하락해 주면서 한 150% 정도까지 많이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분들이 나부 단가보다 이게 좀 높으면은 그냥 일단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 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주 대비해서. 그래서 예. 그런 것 때문에 나부 가치 자체가 좀 낮게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부 비율이 평균값보다 낮으면은 그래도 저평가로 살짝 분류되긴 한다라는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스페이스X의 비율 자체가 이 기업 내부에서 가장 높은 평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낮을 때는 21% 정도 차지했었고 높을 때는 지금 뭐 36%에서 7%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상장 시점에서 투자할 때는 해당 데스니 100을 노리시면 상대적으로 간접 투자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투자자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았을 건데 네. 이 우주 산업 쪽에서는 이런 식의 투자도 가능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 듣죠. 윤지인 블랙컨텍 커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